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은 아니고요. 뜻한 바가 있어서 관뒀는데 말길 잘못 알아들으셨네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사장님들하고 이제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우리 사업의 비전입니다. 마이크가 바뀌어서 그런지 목소리가 굉장히 좋게 들리는 것 같은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제가 원래 예전에 한 목소리 했는데 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전부 다 대박 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한때 그 부자 되세요가 유행어였잖아요. 카드사에서 그 유행어 하나 갖고 대박이 났는데 얼마나 부자 되고 싶으면 그렇죠? 네. 부자가 많아요? 안 부자가 많아요? 안 부자가 훨씬 많습니다. 맞죠? 네. 부자는요 5%밖에 안 됩니다. 네. 95%는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 되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어떻게 부자 될 거냐는 거죠. 어떻게. 내가 어떻게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할 거냐는 거죠. 우리 사업의 비전은 뭐예요? 오늘 처음 오실 분 몇 분 계시잖아요. 그죠? 네.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도구가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부산을 가려고 하면 도구가 필요하죠. 네. 그 도구가 NRC인 거예요. 아, 이거라면 내가 꿈꾸던 성공, 부자,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사업의 비전은 뭐냐면요. 나도 부자 되고 성공할 수 있겠다예요. 남 성공하고 부자 되는 거 중요하지 않죠? 내가 부자 되고 성공돼야지. 맞잖아요. 아니, 저 사람 부자 되고 성공하면 뭐에 배만 아프지. 그쵸? 내 친구가 대기업 중 삼성 들어가서 잘 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부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할 수 있어도 나는 못하면 소용없는 거죠. 그럼 NRC 사업은 뭐냐면 나도 할 수 있다예요. 나도 할 수 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뭐 강의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좋은지는 알겠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한테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이렇게 모시고 온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아 나도 이 사업이라면 꿈꾸던 부자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러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여사님? 네. 너무 미인이세요. 네. 참 곱게 이렇게. 네. 자, 네. 그러면 일단 성공 부자 어느 정도 성공하고 부자 돼야 되는지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찾아본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는가 봤더니 자산 가치 한 100억 있으면 부자래요. 100억 정도는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나는 다 자산 한 100억 있다 그러면 부자신 거예요, 이미. 대한민국 상위 1%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람도 굳이 뭐 돈 벌려고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많다고요? 부자 아닌 사람이 많다. 우리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사는 거와 관계없이 부자가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자산은 그렇다 치고 돈으로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가 찾아봤더니 내가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돈 10억 정도 있으면 대한민국 부자예요. 1% 안에 들어갑니다. 이걸 이자 소득으로 따지면 월 한 200만 원 정도 세금 떼고 하고 하면 2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내가 은행에다 10억 정도 넣어놓고 매달 이자로 한 200만 원 받는다 그러시면 대한민국 상위 몇 프로요? 0.89%, 89%, 1%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10억 정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미 대한민국 상위 1%예요. 아, 1%면 됐지. 뭘 더 바래요.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1%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1%만이. 우리 이 안에 안 있을 확률이 높죠? 사람들 그 첫째 시간, 둘째 시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루비만 매마감 유지해도 얼마 들어와요? 최소 200만 원 이상 들어와요. 그럼 사장님 은행에 10억 넣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여기서 루비 유지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은행에 10억 넣는 건 난 못할 것 같은데 루비 유지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나한테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성공과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NRC 사업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같이 해보자. 혼자 하기 힘드니까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모시고 온 거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는 어쨌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싶어서 돈을 벌려고 뭔가 합니다. 그렇죠? 어느 쪽에서 일을 하세요? 직장 생활하세요? 자영업을 하세요? 기업체를 갖고 계세요? 아니면 어디다 돈을 한 100억 이상 투자를 해놓으셨어요? 네. 어느 쪽에 있으세요? 대부분 다 왼쪽에 있죠? 네. 실제로 숫자를 쉬어봐도 왼쪽하고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왼쪽이 95%예요. 여기에 95%다 왼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 돈을 벌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분명히 여기도 기업을 하고 계신 분 계세요. 우리 사람들도 계시잖아요. 저기 뭐죠? 공기청정기. 저분은 오너잖아요, 오너. 네. 맞죠? 네. 자, 왼쪽이 많다, 오른쪽이 많다?
왼쪽이 훨씬 많아요. 그럼 돈은 어디가 많이 벌까요? 왼쪽은요, 전 세계 자산의 5%밖에 없어요. 여기는요, 굶어 죽는 거예요. 경쟁력, 95%의 사람들과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상위 5%만 돈 벌어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로 상위 5%에 들어가면 돈 버는 거예요. 부자 되고 성공하는 거예요. 삼성 들어가셔가지고요, 부장급 되시면 연봉 1억 5천 넘어요. 네, 무조건 1억, 뭐 한 2억 가까이 돼요. 요즘 삼성 잘 나가잖아요. 그죠? 성과금 몇 억불인데며. 그죠? 그럼 내가 대기업에 삼성전자 같은 데 들어가서 부장급만 되셔도, 네, 과장 부장 이상만 되셔도 직장 생활로 부자 될 수 있어요. 네, 뭐 성공까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되세요? 그럼 내가 삼성전자 다나가지고 1억 5천만 원만 1년에 쓰고 1억씩 저축해가지고 10년 동안 10억 모았다. 그래 은행에 넣어놨더니 매달 200만씩 들어온다. 상위 몇 프로요? 1%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다니시고 계시죠? 중소기업 들어가기도 힘들다며 요즘. 그렇죠? 취업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요. 사람이 필요 없는 세상이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 답이 없는 거예요. 자영업은 쉬우세요? 자영업을 차리시면요, 무조건 통계상 반 이상은 2년, 3년 안에 무조건 망해요. 폐업률이 몇 프로? 80%. 100개가 열리면 80개가 문 닫아요.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참 뒤지게 힘들어요, 뒤지게.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참 돈만 있으면요, 자영업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어요. 아유, 야, 친구야, 나 지금 무슨 사업하려고, 뭐 장사하려고 나 그러는데 왜 여기 데리고 와? 참 돈만 있으시면 그건 언제든지 하실 수 있다고.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돈은 오른쪽이 엄청 많다 이 얘기예요. 여기는 배 터져 죽잖아요. 차이가 뭐냐는 거지. 왼쪽에 있는 나와 배 터져 죽는 저들과 차이는 뭐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부자 성공한 그들과 나는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일했고 나는 열심히 일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 차이였으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서 말씀드릴 수가 없죠. 네. 다 열심히 사니까. 그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영업자 중에 그래도 좀 잘 나가는 저 전문 직종 중 있죠. 의사, 변호사. 그죠? 마지막 남은 게 의사예요. 사람들 페이 닥터 하시면 연봉 1억 5천부터 시작해요. 지방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의사들 말고 좀 우리가 아는 큰 병원에 들어가서 페이 닥터 하시면 뭐 연봉 1억 5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페이 닥터 하시면 돼요. 네. 자, 제가 아까 사회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 판사 하려고 했었어요. 네. 판사 하다가 나오면요, 예전에 부장판사, 그 다음 부장검사급 해서 나오면요, 1년 안에 100억 이상 벌었어요. 네. 지금은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제가 고시 공부할 때 200명 뽑았어요. 그것도 100명 뽑다가 2배로 늘었어요. 200명으로. 그래가지고 고시생들을 쫓아가가지고 데모했어요. 지금 몇 명씩 뽑아요? 1년에 1,500명에서 1,700명씩 나옵니다. 공급이 많으면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죠? 그 시장 죽어나고 있어요. 죽어나고 있어요. 요즘 법조 비리가 왜 이렇게 많아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먹고 살기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의사 되시고 변호사 되셔서 상위 5% 안에 드시면 된다니까. 대형 높음 들어가시면 된다니까. 부정판사, 부정검사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5개 대형 높음이 들어가세요. 사람들. 돈방석 안 줘요. 근데 그건 그는 하도 나는 못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죠? 남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비전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면 대기업들도 힘들어야 되는데 대기업은 잘 나가잖아요. 응? 이게 뭐예요? 지금 변호사들 죽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어나고 있다. 1,500, 1,700명씩 뽑아나고 있으니까. 더구나 한 달에 사건 수임을요. 한 건 하기도 힘들어요. 한 건 하기도. 그러니까 죽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저 시장은 제가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면 네. 오른쪽도 힘들어야 되는데 대기업은 다 잘 나가고 있죠,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 더 잘 나가고 있잖아요, 사람들. 맞죠? 아, 도대체 걔네들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죠? 대기업이 잘 나가면. 대기업 중에서 제일 대기업들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을 참 부럽잖아요. 응? 여기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이재용 회장님이잖아요. 그죠? 이재용 회장님이 연봉이 얼마래요? 연봉이 뭐예요? 월급이죠. 나는 월급 300만 원 받는데요. 이재용 회장님은 빵! 그럼 누가 더 잘 살아야 돼요? 내가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거의 지금 한 7, 8년 이상을 연봉을 한 푼도 안 받아가고 있어요. 그럼 사장님, 노동을 통해서 월급을 받는 걸로 부자 되고 성공하는 거라면 이재용 회장님 굶어 죽어야 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늘. 이재용 회장이 한 해에 받는 배당 수입이 얼마라고요? 3,300억이 넘는다고.
3,300억이 넘는다고. 배 아파 죽겠어 지금. 배당 수입만. 그 배당 수입은 노동소득입니까? 권리소득입니까? 권리소득이에요. 관건은 뭐예요? 답은 나온 거예요. 권리소득에서 벗어나서, 아니 노동소득에서 빨리 벗어나서 나도 권리소득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NRC 사업이 권리소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성공하고 부자 될 수 있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화면이 좀 많이 위에가 잘렸네요. 자, 대기업은 그렇다 치고 조금 이런만 되면 좀 알 수 있는 좀 어느 정도의 중견 기업. 기업이 잘 나가도 연봉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업이 잘 나가는 거하고 내 월급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물가가 그렇게 오르잖아요. 그죠? 지금 유가가 또 더구나 200원 이상씩 올랐죠? 근데 내 월급이 얼마 깎인 건지 아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네, 제가 시간 관계에서 원래 이 강의가 1시간 반짜리인데 제가 지금 1시간 안에 끝내야 돼요. 제가 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잘 그냥 쫓아오시면 됩니다. 네. 자,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뜻한 바가 있어서 사실을 관뒀다 그랬잖아요. 그죠? 만약에 뜻한 바가 없어가지고 제가 사실 패스를 했다고 쳐요. 제가 변호사가 된 거예요. 제가 로펌에 취직을 합니다. 초봉이 350부터 시작해요. 최하. 네.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네. 그냥 별별 일 없이 그냥 들어갔을 때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장판사, 부장검사 좀 하다가 가면 무조건 연봉 2천, 월 2천부터 시작하는 거고. 네. 자, 그럼 보세요. 제가 그냥 그렇게 합격해서 로펌에 취직했어요. 그럼 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이 직장은 내가 일할 자리인 거죠. 내가 만든 자리가 아니에요. 월급 받는 거예요.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5시 50분에 전화 옵니다, 의뢰인이. 그럼 제가 뭐랄까요? 사장님 내일 오세요. 저 퇴근해야 돼. 이러죠. 그죠? 네. 자, 그렇게 직장 생활 하다가 돈 벌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왜? 직장 생활은 뻔하잖아. 답이 없잖아요. 그죠? 안 되겠다. 내가 때려치고 지나나나 변호사인데. 그쵸? 어이씨, 안 되겠다. 내가 나가가지고 내 개인 사무실 하나 차려야 되겠다. 지금 변호사 사무실, 개인 사무실 차렸다면 무조건 망합니다, 사장님. 네. 자, 그래서 제가 자영업자가 된 거예요. 제 개인 사무실.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50분 전화 옵니다. 제가 뭐랄까요? 어서 오십시오 해야 돼요. 어서 오십시오. 맞죠? 네. 여기는 내가 일할 자리를 내가 만든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샷다문 열고 내가 일해야 되는 거죠? 위아래 똑같은 거예요. 왼쪽은 뭐라고요? 내가 노동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 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가만히 봤더니 로펌 회사 사장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로펌을 하나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로펌, 대형 로펌을 하나 차립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여기다가 변호사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전국에서 누가 일해요? 고용된 변호사들이 일합니다. 맞죠? 저는 골프 치러 놀러 다녀도 되죠? 자, 사장님 돈은 누가 많이 벌까요? 제가 많이 벌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사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의사예요. 병원에 취직하면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개인 병원 차리면 자영업하는 거예요. 문 열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제가 의료법인을 차렸어요. 저 대신 의사들이 일하죠. 저는 골프 쳐도 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누가 돈을 많이 벌어요? 제가 많이 벌어요. 차이가 뭐라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쪽은 자산, 시스템, 회사, 그거를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죠? 회사 누가 만들었다고요?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뭐라 그래요? 오너라고 하는 거예요. 공기청정기 지금 우리 사장님, 저 그 회사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사장님 만드셨잖아요. 맞죠? 내가 돈을 투자하고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죽어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피 터지는 진짜 아마 밤잠 못 자셨을 거야. 맞죠? 네. 여기는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쉽게 얘기해서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돈이 알아서 이자가 딱딱딱딱 들어오죠. 건물 갖고 있으면 임차인에 의해서 임대료가 딱딱딱딱 들어오죠.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거예요. 뭔가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왼쪽이 돈을 많이 번다고요? 오른쪽이 많이 돈 번다고요? 오른쪽이 훨씬 많이 번다. 차이가 뭐라고요? 왼쪽은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번다. 하루에 몇 시간 일할 수 있어요? 8시간, 10시간. 많이 일해봤자 15시간.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맞죠? 안 맞아요? 8시간 일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또 노동을 하다가 야간 근무, 뭐 대리운전? 뭐 이런 거, 야간 근무. 그래서 돈을 조금 더 벌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죽음으로 가는 길. 맞죠? 이 소득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노동소득은. 근데 오른쪽은요, 직접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에 의해서 돈이 벌린다. 그 뭔가를 내가 소유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다 이거예요. 시스템, 이 자산을 누가 갖고 있냐, 누가 소유하고 있냐, 이 그림을 누가 소유하고 있냐 얘기예요. 사장님들이 다니고 있는 그 회사에 그 회사를 만든 사장님이 있죠? 이 회사 누구 거예요? 그 거란 말이에요. 그 거. 그 사람 거. 나는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디선가 일하는 거잖아. 그렇죠? 나는 노동소득, 이 사람은요. 시스템 자산소득이에요. 아니, 사장님 골프 치러 간다고 사장님들이 사장님 왜 기분 나쁘게 일 안 해? 나는 뒤지게 일하는데 다음부터 일 안 할래. 그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장님은 일을 하거나 말거나 이 자산, 이 시스템, 경제학적으로 이게 생산수단, 이 생산수단에 의해서 돈이 어떻게 해요? 벌려오는 거예요. 벌려오는 거예요. 그와 나의 차이는 뭐라고요? 이게 누구 거냐의 차이라고요. 이게 그 사람 거니까 그가 부자 되는 거고, 나는 여기서 부속품처럼 어디선가 일을 하기 때문에 노동하는 동안은 들어와도 노동이 끝나는 순간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자이든 차이든, 자이든 타이든, 잘리든 관두든. 네. 맞죠? 그게 부의 차이를 가져오더라 이 얘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림을 내가 소유해야 돼요. 이 생산수단, 이 시스템, 이 자산을 내가 소유해야 된다 이거예요. 결론 나왔죠? 그럼 소유하면 돼요. 어떻게 소유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소유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나도 그 사람처럼 오너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난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네. 그렇다면 나는 부자 되고 성공하는 건 틀렸나요? 네. 나도 그 사람처럼 되는 건 틀렸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도 않아. 심지어 투잡으로도 할 수 있어. 그럼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해서 부자 되고 성공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거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뭘?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말로만 듣던 그 네트워크 마케팅. 네. 지금부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실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부자가 되려면 이 생산수단 시스템을 소유해야 된다고 이분이 쓴 책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다 써놨어 이미. 네. 이미 똑똑한 사람들이 다 써놨어요. 이 사람 책 중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부자 되고 싶습니까? 예. 부자 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30가지가 아닌 게 다행이죠. 예. 그러면 3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된대요. 그러면 첫째, 그 3가지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소유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다면 해야 되죠? 예. 그게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를 정해주셨어요. 이분이. 첫째, 그걸 만들으래. 사람들이 회사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거 하나 만드세요. 사장님들이 다니고 계신 그런 회사가 쓸만한 회사다. 사장님들이 만드시면 돼. 우리 공기청정기 사장님처럼 창업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가 오너잖아. 그럼 뭐라고요? 생산수단, 시스템, 자산을 소유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소유하는 거라는 거지. 근데 만들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2번째 방법이 있대요. 돈 주고 사래. 삼성전자 돈 주고 사세요. 주식 사라는 게 아니라 기업을 사시라고. 못 사요, 사람들. 네. 사장님들이 다니고 계신 그 회사가 쓸만한 회사라면 앞으로도 잘 나갈 것 같아. 그럼 월요일날 가셔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사장님, 나랑 결판을 지읍시다. 이 회사 나한테 얼마에 넘길래요? 넘기세요. 이게 뭐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쓸만한 회사에 돼요. 망할 회사 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자, 만들거나 사야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들거나 살 수 없으면요. 방법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예요. 정말 부자 되고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이 꿈꾸는 그 세상을 살고 싶다면 그 삶을 살고 싶다면 2가지가 안 되면 마지막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만들 필요도 없고요. 살 필요도 없대요. 돈이 없어도 된대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3번째가 뭐래요? 누가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스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다니고 계신 그 회사에 참여함으로써 부자 되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해서 직장 다닌다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에 참여하라는 거냐면 직장에 참여하라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 누가 만들어놨는지 모르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만들라는 거 아니죠? 뭐 하라고요? 참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지금 여기 어디에 지금 이 행사에 사람들이 이 행사를 하고 있어요? 참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만든 행사 아니죠?
누가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 그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 거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여기 참여하신 거예요. 참여하시는 것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게 가능한지를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제가 그것까지 얘기하면 오늘 밤새야 되니까. 네. 자, 세 가지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첫 번째, 만들라. 회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만드셔라. 못 만들면요. 이 그림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만든 그 사람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만들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돈 주고 사라. 회사가 크면 클수록 비싸죠? 조금 싼 거 있어요. 이런 거, 프랜차이즈,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도 똑같아요. 망하지 않을 확률이 큰 프랜차이즈. 우리가 이름만 대면 망할 확률이 5% 이내인 것들. 이런 것들. 프랜차이즈. 사장님들 이거 하시면 사장님들 망할 확률이 5%도 안 돼요. 이거 그냥 안 망할 거 해야지. 뭐. 얼마 정도면 하실 것 같으세요? 한 20억 정도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웬만한 거. 요즘 좀 오르긴 했어요. 20억 정도는 다 있으시잖아. 그죠? 자, 그러면 만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으면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참여하라는 거예요. NR 커뮤니케이션.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NR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가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하라고요?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사장님들이 그 그림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말씀 하죠. 네트워크 마케팅? 그 말로만 듣도 다단계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도대체 다단계가 무엇이 간대? 그래서 제가 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피라미드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도대체 뭐냐, 이게 차이가. 이게 뭐가 다르고,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거죠. 자, 법률적으로 따져보시는 거예요. 일단 법에 위반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법을 찾아보시면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대법원 사이트 들어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법령이 이렇게 딱 뜹니다. 그럼 모든 법령은 첫 번째,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를 명시를 해요. 그래서 목적 이렇게 해놨어요. 저희가 이 법을 만든 이유는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참여하시라고 만들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사람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이 안에 있는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사람들. 이해되시죠? 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라 해서 어디에 발전에 이바지하라고요?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시라고. 그 얘기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시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 보면요. 2조에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2조의 용어의 정의는 뭐냐면 용어조차도 잘 몰라, 국민들이. 그래서 용어를 이런 뜻입니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2조 1호에 보면 방문 판매라고 돼 있고 2조 5에 보면 다단계 판매라고 돼 있고 2조 7호에 보면 후원 방문 판매라고 돼 있고 11호에 보면 사업 권유 거래라고 돼 있어요. 요 네 가지를 제가 빠르게 알려드릴 거예요. 빠르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방문 판매 뭐예요? 말 그대로 방문해서 파는 거예요. 파는 게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능력이 문제일 뿐이에요. 잘 팔면 돈 버는 거고요. 못 팔면 못 버는 거예요. 맞죠? 아까 첫째 시간에 잠깐 나왔는데 의사 뭐 팔아요? 의료 서비스 파는 거예요. 변호사 뭐 팔아요? 법률 서비스 파는 거예요. 맞죠? 교수 뭐 팔아요? 지식을 파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팔아서 돈 버는 거예요. 팔지 않고 돈 버는 방법은 칼들이 되거나 사기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너무 과격한가?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남의 주머니에서 내 주머니로 돈이 와야 내가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요. 뭔가를 팔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 외에는 다 불법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어렵다. 잘 팔면 돈을 벌지만 못 팔면 돈을 못 벌 수도 있다. 네. 잘 파는 사람은 돈 벌 수밖에 없어요. 자, 방문해서 판다 이거예요. 띵동, 뭐 설화수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예전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무슨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가지고 백과사전 같은 거 많이 팔았잖아요. 그렇죠? 약품 같은 거 많이 팔고. 그게 뭐예요? 가가오 돌아다니면서 방문해서 판다. 방문 판매. 요즘 제일 흔한 게 뭐예요? 야쿠르트 아줌마들 카트 타고 다니시죠? 얼마나 참 그래도 다행인지 몰라요. 예전에 그 큰 거 메고 다니시는 거 안타까웠는데 요즘은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방문 판매예요. 방문해서 판다. 그런데 방문하는 방법만 있겠어요? 고객이 오는 방법도 있겠어요? 고객이 올 수도 있죠. 그 고객이 오는 방법을 뭐라 그러냐면 소비자를 유인하여라고 법률에 적혀 있어요. 유인하여가 유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가 오는 걸 표현이 유인하여야.
자, 요게 법률 용어는요. 청약의 유인이라고 그래요. 청약의 유인의 가장 흔한 방법은 모델하우스예요. 사람들 모델하우스 가시죠? 청약의 유인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지나가시다 보면 수박 갖다 놓고 10,000원, 여자분들 영등포 같은 데 보면 막 옷 쫙 걸어놓고 무조건 10,000원 이런 거 써붙여놨더만. 그게 다 뭐예요? 청약의 유인이에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합법이에요. 용어가 그런 거야, 용어가. 더러워 죽겠어. 왜 유인한 말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유괴를 연상하게 만드냐고. 상대방을 오게 하는 걸 유인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이제 법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어쨌든 방문 판매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가가오 돌아다니면서 파는 겁니다. 혼자 파는 거예요. 방문 판매는 혼자 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설화수 아줌마가 여기 충주에서 혼자 팔아. 내가 혼자 만약에 설화수를 팔아요. 그럼 돈 벌어요? 무조건 벌어요. 혼자 팔면 돈 좀 벌겠죠. 근데 제가 파는데 한계가 있죠. 저는 좋은데 누가 싫어요? 회사가 싫지. 제가 잘 팔면 저같이 잘 파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그 회사는 판매자를 늘리는, 판매자를 확장시키는 고민을 하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사장님, 우리 설화수 파니까 좋죠? 아우, 반응이 좋아요. 잘 팔려요. 사장님, 혼자 충주에서 팔기 힘들지 않으세요? 여기가 충주죠? 예. 충주에서 혼자 파는 것이 힘들지 않으세요? 아우, 힘들어도 돈 버는 재미로 하는 거죠. 뭐 하루에 몇 군데나 다녀요? 한 2군데 다니까? 맞죠? 다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장님 팔아보니까 좋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처럼 잘 팔 사람들 소개시켜줘요. 내가 왜? 걔가 나오면 나하고 경쟁인데? 그렇죠? 그 대신 사장님, 이분이 파는 거에 대해서 사람한테, 이분 파는 거에 일정 퍼센트를 사람한테 소개비로 드릴게요. 커미션으로 드릴게요. 수수료로 드릴게요. 이런 명목과 관계없이 커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좋아요? 완전 좋아요? 내가 충주 여기서 팔고 있는데 이 사람이 충주 딴 데서 팔아도 나한테 돈이 들어와. 좋은 거예요? 완전 좋은 거예요? 완전 좋은 거지. 내 한계를 벗어날 수 있죠. 맞죠?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도 회사도 좋죠. 판매자 확장되니까. 판매 영역이 확장되니까 이 사람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도 소개해 주시면요. 이 사람이 파는 거에 일정 퍼센트 실적에 대해서 사장님한테 돈을 드릴게요. 그럼 이 사람도 좋잖아. 맞죠? 이 사람한테도 사장님 소개해서 판매가 하려면 이렇게 드릴게요.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장님 실적에 대해서 이 사람은 주는데요. 그럼 나는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장님은 안 드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럼 몰래 가서 삐를 막 꼬집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저 사람도 주면 좋죠? 근데 저 사람까지는 안 줘. 바로 여기까지만 줘. 이게 뭐냐면 위에는 주지 않는다. 이걸 뭐라 하냐면 후원방판이라고 해요. 방판은 뭐라고요? 혼자 파는 거. 같이 파는데 일정 퍼센트를 나한테 준다. 이게 후원방판인데 직근 상위 판매원에만 준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 위에 상위 판매원은 안 줘요. 이게 뭐라고요? 후원방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특정 판매원의 구매 판매 실적에 대해서 상위 판매원 1인의 후원 수당에만 미친다 이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후원방판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다 주면 좋잖아. 그렇죠? 다 주는 방법. 이렇게 다 지급하려면 반드시 다단계 판매에 등록을 해야 돼요. 현행법상. 이해되십니까? 3단계 이상으로 주고 싶어요. 주면 좋은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좋은 거잖아 그러면.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다단계 판매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등록을 안 하면요. 불법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세요? 방판, 후원방판, 다단계 판매 이해되시죠? 이게 다단계 판매다. 다단계 판매는 엄연한 뭐라고요? 합법이에요. 합법. 왜 만들었다고요?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다단계 판매의 문제가 뭐예요? 파는 게 쉽지 않아. 그렇잖아요. 아니. 파는 게 쉽지 않다고. 내가 잘 팔면 혼자 팔든 여럿이 팔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여럿이 팔면 판매 영역이 확장되니까 좋을 뿐이지. 어쨌든 다단계 판매는 누구나 성공하기 쉬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누구나 성공하기는 쉽지 않아. 왜? 잘 파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못 파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남 앞에 가면 한마디도 말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기 띵동 제가 어디서 됐어요 그러면 예 하고 도망가야 돼. 그럼 못 팔죠. 근데 띵동 했는데 됐어요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사장님 여기 못 떨어졌어요. 그래서 문 열고 발 집어넣는다며. 이런 사람들이 돈 버는 거잖아요. 난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다단계 판매는요. 법률 용어 이렇게 돼 있어요. 3가지 조건이 돼야 돼요. 판매 조직을 통해서 파는 거예요.
판매자가 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하위 판매를 모집해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거예요. 판매 조직을 통해서. 나쁜 게 아니라 판매 영역을 확장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다만 잘 파는 사람은 돈 벌고 못 파는 사람은 돈을 못 번다. 그래서 누구나 성공할 수는 없다. 자, 권유 방식으로 모집을 하고요. 3단계 이상이고요. 거래 실적에 대해서 후원 수당을 주는 거예요. 3단계 이상으로 10단계가 됐든 100단계가 됐든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다단계 판매다 이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이 돈을 어디선가 만들어야 되죠. 이 돈이 어디서 나올 거예요, 사장님? 내가 받을 돈을 뺏어서 줘요? 소비자한테 폭리를 취해서 줘요? 그럼 회사 망하는 거지 뭐. 그렇죠? 어디서 나와야 돼? 회사의 이윤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가 뱉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회사가 가져갈 이윤 또는 마케팅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는 40%에서 50% 정도의 마케팅 비용을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고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광고에 쉽게 얘기하면 광고비를 지출할 50%를 회사가 광고하지 않고 소비자한테 이 사업자들한테 풀어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올해 한 100조 영업이익이 나올 거래요. 네. 한 100조에 법적으로 35%, 30%만 잡으면 얼마요? 30조. 30조만 삼성이 국민들한테 풀면요. 대한민국 사람도 온 국민 20만 원씩 받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요, 삼성이?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네. NRC는요. 그렇게 하잖아. 어느 기업이 더 훌륭한 기업이에요? NRC가 더 훌륭한 기업이에요. NRC 박수 쳐줘야 돼. 박수 좀 쳐주세요, NRC.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요거예요. 내가 혼자 팔지 않고 하위 판매를 모집해서 판매 실적의 35%를 받는 거. 이게 다단계 판매다. 뭐라고요? 합법이다. 자, 근데 합법인데 꼭 불법하는 사람들이 있죠. 맞죠? 사람들은 쉽게 빨리 큰 돈 벌고 싶잖아요. 여기서 쉽게 빨리 큰 돈 벌기 싫은 분 없죠? 다 누구나 쉽게 빨리 큰 돈 벌고 싶어요. 쉽게 빨리 큰 돈 벌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쉽게 빨리 큰 돈 벌려는 사람을 노리는 놈한테 당한단 말이에요. 네? 세상에 쉽게 빨리 큰 돈 버는 일 있어요? 없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 사업하기 전에 법무사 일을 했는데요. 저를 찾는 사람은요, 가해자 아니면 피해자예요. 네? 안타까워 죽겠어. 당한 사람이 안타깝죠.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답답할까? 네. 그 마음을 노리는 놈들한테 당한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당할 건데 눈앞에 보이거든 그게. 1억 집어넣으면 저한테 사장님 1억 갖다 주시면 제가 100만 원씩 100번 드릴 수 있다니까요. 장담컨대 사장님한테 제가 100번 드리기 전에 사장님은 반드시 10명 데려와. 돈 들어오는 거 봤잖아. 그게 자기 돈 쪼개주는지 몰라. 내가 요거 딱 들어오면 옛날에 몰라서 당했는데 요즘 알고도 당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알아 이제 불법인지. 근데 내가 딱 요것만 벌고 나는 딱 빠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해. 근데 처음엔 의심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돈이 들어오거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돈 버는 것 같아. 1억을 집어넣었어요? 100만 원씩 100번 들어왔어요? 그럼 1억 본전 됐죠? 그럼 요거 딱 쟁겨놔야 되잖아. 그쵸? 그리고 안 해야 되잖아. 요거 다시 집어넣게 돼 있어. 그렇게 만듭니다. 예. 들어오는 거 봤잖아. 이제 사람을 갖다 막 봐, 나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거 막 이런단 말이에요. 또 제가 괜히 열받는데. 예. 이걸 뭐라 그래요? 유사수신행이라 그래. 이거는 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24조에 보면 제발 이런 짓은 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이런 짓 하시면 형사처벌합니다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람만 내려와도 돈 드립니다 뭐 이런 거 있죠. 법적으로는 35% 안에서 주게 돼 있는데 그 이상을 준다 그래. 아니 30% 준다는 게 좋아요? 300% 준다는 데가 좋아요? 300% 준다는 데가 좋지. 그러니까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다 뭐라고요? 그거는 불법이라고. 불법. 우리가 권리소득 얻자고 하는 건데 자만 오잖아요. 그런 데 가면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10년 안에 안 망한다며. 다 그런 줄 안다고요. 네? 이해되세요? 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돼요. 35%를 초과해서 주면 무조건 불법이에요. 종이쪽지 하나 주고 상품권이다 또는 이거로 물품 보관증이다 이런 거 다 불법입니다, 사장님. 이해되시죠? 예전에 그래서 주 뭐라는 사람이 제2 뭐 할 때 라면 1억을 유가증권 하나 발행해가지고 1억 원치 사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다 불법이라고요, 불법. 네. 무조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피라미드라고요. 이런 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사장님. 돈을 벌더라도 떳떳하게 벌어야지. 자식 새끼들한테 쪽팔리게 벌지는 안 되잖아요. 그쵸? 엄마 뭐 하시는데 나 피라미드 한다 이거 이상하잖아. 그죠? 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요. 방문 판매는요. 판매자가 방문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물론 오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단계 판매는 뭐라고요?
판매자가 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하위 판매를 모집해서 판매 조직을 통해서 파는 거예요. 후원 방파는 뭐라고요? 판매자가 재화 등을 파는데 직근 상위 판매자한테만 수당이 미치는 걸 후원 방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았죠? 네. 사업 권유 거래라는 건 뭐냐는 거예요. 사업 권유 거래. 자, 사업 권유 거래를 영어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요. 흔히들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단계 판매로 잘못 알고 있거나 혼용해서 쓰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해하면 되니까.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말하는 또는 사업 권유 거래라고 말하는 그게 뭐냐는 거지. 그게 도대체 다단계 판매에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소비를 해요? 소비를 해요? 쓰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샴푸, 린스, 칫솔, 치약 다 쓰셨잖아. 휴대폰은 말할 것도 없고. 맞죠? 예.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샴푸, 린스 떨어지면 난 다시는 샴푸, 린스 안 쓸 사람. 난 이제부터 세수도 안 하고 다닐란다. 이런 분 없잖아요. 써야 되죠? A란 마트를 그동안 이용했는데 B란 마트가 더 싸. 그러면 A란 마트를 갑니까? 고집합니까? B란 마트로 바꿉니까? 바꾸죠? 그 옆에 C란 마트가 생겼는데 물건도 더 좋은데 더 싸. 그럼 바꾸죠? 심지어 포인트로 적립돼진데 무조건 바꾸는 게 똑똑한 소비자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극히 상식적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A라는 짜장면집에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B라는 짜장면하고 똑같아, 맛은. 근데 B라는 짜장면은 이제부터 스티커를 준대. 스티커 10장 붙이면 탕수육 준대. 그럼 바꾸는 게 맞잖아. 맞죠? 당연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평생 소비를 한다. 이 소비를 사는 동안은 해야 된다. 내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활 필수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나는 어디선가 구매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디선가 구매를 한다. 떨어져도 또 어디선가 구매한다. 사는 동안은 써야 되니까. 그러면 그동안은 어디서 구매했다고요? 이런 제품들을 생활 필수품들로 생활비를 썼죠. 어디서 썼다고요? 그동안은? 이런 데서. 뭐 이마트, 홈플러스? 예전에 어디서 썼어요? 동네에서 썼잖아. 그러니까 내가 월급 받으면 동네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돈 벌었어. 근데 지금은요. 돈 벌어가지고 어디다 써요? 동네에서 안 쓰죠? 다 대기업에 갖다 쓰잖아. 그러니까 동네 상권 다 죽고 대기업만 돈 버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 자, 어쨌든 나는 생활비를 100만 원 쓴다. 이 생활비는 계속 쓸 수밖에 없죠. 사는 동안은 써야 될 돈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활비를 100만 원 쓰면 내 주머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소비하는 즉시 지출이죠. 소비가 곧 지출로 끝나는 겁니다. 맞죠? 나는 지출하고 돈은 누가 벌어요? 남이 버는 거예요. 남이. 근데 NRC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어차피 생활비 쓰는 거 우리는 사장님이 필요한 휴대폰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상품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사장님 우리 걸로 이용해 주세요. NRC를 통해서. 그럼 나한테 어떤 혜택을 줄 건데? NRC는요. 사장님이 쓰는 생활비 100만 원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35% 안에서 사장님한테 일정 퍼센트를 현금으로 캐시백 해드릴게요. 현금으로 되돌려 드릴게요. 자, A라는 마트에서 사다가 B라는 마트가 나한테 더 혜택을 준대요.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잖아요. 맞죠? 그럼 바꿔보시는 거예요. 그럼 바꾸면 똑같은 소비를 하는데 왼쪽은 소비하는 즉시 지출로 끝나고 돈은 저들이 벌어갔었는데 여기는 소비를 하는데 누굴 위해서 하는 소비예요? 내가 해야 될 소비잖아요. 어차피 써야 될 돈. 바꿔서 쓰기만 해도 나한테 35% 안에서 현금으로 돈을 준다며. 네. 주무시면 안 돼요, 지금? 주무시면 꿈을 못 이뤄? 꿈을 꿔도? 맞죠? 뭐라고요? 소비가 곧 소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보세요. 내가 A라는 짜장면집을 가서 맨날 짜장면을 사 먹었어. 근데 B라는 짜장면 가서 짜장면을 샀더니 짜장면 사장님이 짜장면 가격의 10%를 돈으로 주겠대. 그럼 내가 옮겨야 돼? 말아야 돼? 당연한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비 습관을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는 거죠.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맞죠? 그렇게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게 똑똑한 거잖아. 그게 똑똑한 거 아니에요? 난 죽어도 그렇게 안 할란다. 그게 미련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우리 사람들 다 똑똑하시잖아. 네. 그거를 똑똑한 소비자 뭐라 그런다고요? 현명한 소비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의 소비 습관을 바꾸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SK, KT, LG 맨날 저도 30만 원 이상씩 썼지만 SK, KT, LG가 나한테 주는 거 극장권 할인권밖에 더 있어? 네? 그것도 나만 주는 줄 알았더니 다 주더만. 네? 나만 VVIP인 줄 알았더니 다 VVIP더만. 맞죠? 근데 극장권 할인권 받는 게 좋아요? 돈 버는 게 좋아요? NRC는 돈 벌게 해드리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자, 이렇게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이거를. 네.
이해할 수 있는 사람한테 친구야, 나도 소비 습관을 이렇게 바꿨더니 나한테 돈이 일정 부터 들어와. 야, 이게 뭐 대박 아니냐? 그러면 진짜네 하고면 친구도 바꿀 수 있죠. 그가 나를 위해서 소비 습관을 바꿉니까?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바꿉니까?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분도 사장님, 여태까지 나도 그렇게 썼는데 이 이마트 홈플러스 가서 아무리 생활비 써도 나한테 10원 한 장 주는 게 없다. 근데 NRC를 통해서 휴대폰부터 내가 필요한 상품을 바꿔 썼더니 나한테 일정 퍼센트 큰 돈은 아니지만 돈이 들어오더라. 그럼 사장님도 이렇게 소비 습관을 바꿔보세요.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가 소비 습관을 바꿨다면 그가 똑똑한 거죠. 그한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내가 그를 이롭게 했어요, 나쁘게 했어요? 이롭게 했잖아요. 내가 이 정보를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죠? 몰랐던 걸 알려주는 거 뭐라고요? 정보. 내가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이로움을 얻은 거예요, 해로움을 얻은 거예요? 이로움을 얻은 거죠. 내가 정보를 주는 행위가요,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요, 누가 뭐래도 남을 이롭게 하는 사업이에요. 지랄하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마세요. 무식한 거야. 무식한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몰랐던 그 정보를 알려준 거죠. 당신의 소비 습관을 바꿈으로 인해서 여기는 소득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네? 이거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면. 어차피 평생 핸드폰 쓸 건데 내가 여태까지 30년 동안 계속 SK 좋은 일만 좋은 일만 시켜서 썼구나. 내가 매달 5만 원씩 썼으면 1년이면 60만 원, 10년이면 600만 원, NRC에서 20%만 돌려받았어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NRC를 썼으면 600만 원 20%면 얼마예요? 6, 22, 120만 원 돌려받았겠네. 맞죠? 네. 당신의 소비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여기에 소득의 기회가 있습니다. 야, 그러네. 대박이네. 그럼 이제부터 나도 소비 습관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써야 되겠다. 어차피 평생 할 소비인데. 그러면 그걸 이해하는 사람 두 명, 그 사람도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잘 됐으면 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다 보면 소비자 그룹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잖아요. 이 소비자 그룹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매출이 커지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여태까지 휴대폰을 남을 위해서 쓰시는 분. 나는 여태까지 휴대폰을 그 사람 때문에 쓰고 있다 하시는 분. 단 한 명도 없잖아요. 맞죠? 네. 누구로 해서 써요? 내가 필요해서 쓴다면 내가 필요해서. 자, 이 소비자 그룹, 이 소비자 멤버십에서 일어나는 매출에 대해서 NRC는 법에서 정한 35%를 현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소비자 매출이 크면 클수록, 그러려면 소비자 그룹이 크면 클수록 매출이 커지겠죠? 그쵸? 그러면 부가 형성되는 거죠. 이거 내 의지예요, 능력이에요? 이걸 능력으로 만드나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로 만드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야, 친구야, 너 이거 바꿔 쓰면 너한테도 이득이야. 못 알아들어. 아이고, 바보 같은 놈. 야, 너 이거 바꿔 쓰기만, 진짜네? 이게 능력이에요, 사실? 주댕이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떤 마음으로? 그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사장님들이 누군가 한 분을 소개했어요. 이 사람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보다 더 빨리 다이아몬드 되고 나보다 더 빨리 성공했어. 그럼 사람들이 은인 아니에요? 은인? 에? 평생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부가 결정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자부심을 갖고 사업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 이 크기에 따라서 나도 부자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능력과 관계없이. 자, 이거를 확장시키는 일을 해야겠죠? 혼자 하는 게 좋아요?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혼자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같이 하면 그도 돈 버는 거고. 맞죠? 안 하면 그는 못 버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는. 맞죠? 같이 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아까 그 그림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자,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소비자 그룹을 확장시키는 일을 장난으로 하지 말고, 알바처럼 하지 말고, 남는 시간 놀니 뭐해 이런 마음을 하지 마시고, 시간 나면 하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진지하게 사업으로 해보자. 오늘 모시고 온 이유예요. 나 여기 왜 내려왔어? 이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거를 사업 권유거래를 한다. 자, 사업자가, 이거 희한하죠? 아까 방문 판매, 후원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주체가 다 뭐였어요? 판매자였잖아. 판매자가 띵동 방문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팔거나, 판매자가 재화등을 판매하거나 하위 판매를 모집해서 판매 조직을 통해서 팔거나, 아니면 판매자가 하위 판매를 모집해서 파는데 수당이 1단계, 직근 상위 판매원에게만 미치든가,
다 주체가 뭐예요? 판매자죠. 근데 여기 법률용어의 사업권유거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사업자라고 돼 있어요. 사업자. 아니 그냥 판매자라고 해도 되는데 왜 사업자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뭐예요? 판매가 본질이 아니에요. 판매가 본질이 아니라고. 소비자를 확장하는 일을 제가 아까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사업적으로 하자고 그랬죠. 에? 에? 사업으로 하자고 그랬잖아. 사업. 그럼 내가 이걸 사업으로 하니까 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자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 내가 사업자요. 확장시키는 일을 사업으로 한단 말이에요. 친구야,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자. 너의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소득의 기회가 있으니 같이 이거를 확장시키는 일을 사업으로 해보자 라고 권유했잖아. 그쵸? 팔았어요? 권유했어요? 팔았다면 정보를 판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나는 뭘 했어요? 권유를 했어. 그걸 뭐라고요? 소득의 기회가 있음을 알선 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오게 했죠. 그럼 우리 나가서 얘기하래요? 모시고 오래요? 모시고 오는 거야. 사람들이 나가서 하면 다단계 판매하는 거예요. 농담하는 거예요? 네. 그럼 모시고 오라는 이유가 뭐라고요? 소비자를 유인하여 그 얘기예요. 오게 해서 사업으로 진지하게 바라보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네, 사업 권유거래다 이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통해서 사업 권유 거래를 하면 뭐가 된다고 이 그림이? 내게 된다고요. 내게. 이해되세요? 그럼 내가 이 생산수단 시스템 이거를 소유할 수 있다. 사장님들이 여기 참여하셨죠? 참여해서 와 내가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나한테 소득의 기회가 있구나. 야 이걸 사업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소비자 멤버십이 만들어지고 그룹이 커지면 소비자 그룹이 커지면 이거에 따라서 나게 부가 결정될 수 있겠다. 부자 될 수 있겠다. 나도 사업을 해봐야지 하면 이 그림에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어디선가. 그래서 내가 2명을 찾았어. 그도 이 자리를 통해서 참여함으로 해서 생각이 바뀌었죠. 야, 씨, 다단계는 다 불법이고 나쁜 건 줄 알았더니 와서 들어보니까 되게 좋은 거네. 와, 나도 이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2명 생겼죠. 이 2명이 또 와서 2명이 와서 2명이 되고 2명이 와서 2명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장님.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그림의 소유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그림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하죠? 사람들 회사 조직도잖아.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이렇게. 제가 2명 데려왔어. 그때 2명을 데리고 2명을 데리고 어떤 사람은 3명 데리고 이러잖아.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이 되죠? 이 그림이 완성돼 가면서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형성된다고요? 부가 형성되는 거예요. 부가. 자, 그 2명을 찾고 2명을 여기 모시고 오게 하는 게 능력입니까? 의지입니까?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의지. 여기 무슨 능력으로 사람 데려오신 분 계세요? 어떤 능력을 발휘하셨어요? 야 가자 끈질기게 괴롭혀서 오신 거 아니야? 맞죠?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의지는요 능력과 관계없어요. 하고자 하시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그림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첫째 시간 들어보셨죠? 왜 우리 상속시켜줘요? 네? 왜 상속시켜줘요? 이 그림이 누구 거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사장님 다니는 직장 사장님들이 돌아가시면 상속돼요? 사장님이 월급 줘요? 그 사장님이 죽으면 상속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장님이 죽으면 그 새끼한테 상속이 되잖아. 맞죠? 아, 그 새끼한테 상속이 된다니까? 왜? 그 그림이 그놈 거니까. 우리 뭐에 상속된다고요? 이 그림이? 내가 2명 데려왔어. 2명이 운이 많이 하는데 왔어. 해가지고 이 그림이 만들어지면 이 그림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사장님. 똑같은 거예요. 이 그림을 소유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참여함으로써. 그래서 참여가 기본인 거예요. 참여가 기본. 내가 참여하고 그도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바뀐다고.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 참여시키면서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과 관계없이. 자, 이분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김태수 박사님이라고 한국사회 최고의 기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에 참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이 법에 대해서 제일 잘 알죠. 네, 이분이 그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단계 판매라는 뭐냐면요. 판매자가 영어로 바꾸면 세일즈맨이라는 거예요. 판매자가 무언가를 팔지 않으면 돈이 되지 않고 자기가 쓰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설화수 아줌마. 설화수 쓸어 들어갔어요? 팔러 들어갔어요? 팔러 들어간 거예요. 요크루트 아줌마. 요크루트 팔러 들어간 거예요? 저기 쓸어 들어간 거예요? 요크루트 하루 종일 그것만 먹나?
아니죠. 요크루트 팔러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맞죠? 네. 그건 뭐예요? 세일즈예요. 팔기에 들어간 거예요. 쓰기도 쓰겠지. 삼성생명, 제가 삼성생명 보험 가입, 보험, 뭐라 그래, 플래너? 예. 제가 그 보험 가입하러 들어간 거예요? 팔러 들어간 거예요? 팔러 들어간 거예요. 아무리 많이 팔아도 상속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안 시켜줍니다, 사장님. 왜? 내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요, 단 한 명을 개통시켜도 그가 쓰는 한은 사장님들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수수료. 이해되세요? 내가 죽어도 내 새끼한테 상속돼 단 한 명이라도 별 의미가 없어서 그렇지. 이해되십니까? 네. 왜 그런다고요? 내 거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디다 목숨 거셔야 돼요? 보험하는데 목숨 거셔야 돼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 네. 본질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을 뭐라 그러냐면 이분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업 권유거래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사업 권유거래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뭐라고요? 소비의 패턴만 바꾼다. 아까 그랬죠? 소비 습관을 바꾸는 거라고. 소비 습관을 바꿔줌으로써 소득의 기회가 생긴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소득의 기회가 있음을 알선 제공했잖아. 그쵸? 예.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 이거를 뭐라고요?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다. 사업으로. 이게 뭐라고요? 사업을 권유해서 이루어지는 거래다. 그래서 사업 권유 거래라고요. 이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영어를 쓸 수 없어서 한글화 시킨 거예요. 사업 권유 거래라는 게. 자, 이게 뭐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뭐라고요? 내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이다. 네. 자, 이걸 하라고 이미 많은 석학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박 난다고 그러죠? 네. 대박 날 때 사장님들 하시면 늦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능력 있는 놈이 또 다 가져가는 거예요. 네? 지금은요. 능력과 관계없이 하기만 하면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은. 근데 좀 지나면 사장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장님? 그들과 경쟁해야 돼. 그러면 능력 있는 놈들한테 막 다 뺏기는 거예요. 광고비에 한 달에 몇백만씩 투자해가지고 광고 때려가지고 소비자 다 쓸어가. 나는 못해. 그럼 난 뒤처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내 파트너면 좋은 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사업이 왜 비전이 있어요? 안 하려고 지랄하니까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장님. 얘기했더니 무조건 한대. 얘기했더니 무조건 한대. 봤더니 다 해. 그럼 사장님 끝난 거예요. 네? 안 한다고 할 때가 비전 있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할 때가. 자, 그러면 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왜 NRC냐 이거? 왜 NRC?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많죠? 그런데 왜 해필 NRC냐 이거지? 왜 해필 NRC냐? 네. 자, NRC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길래? 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산무 사업이죠. 무자본, 무경포, 뭐 이런 거 있죠. 네. 진짜 그러냐 이거 진짜. 돈 들어가는 거 있냐 이거지. 돈 들어가냐. 자, 보세요 사장님. 우리는 휴대폰을 어떻게 써왔어요? 한 달 사용하고 돈 내는, 한 달 사용하고 돈 내는 후불로 써왔죠. 근데 이 사업하기 전에 매달 5만 원씩은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1년 쓰면 얼마예요? 60만 원. 2년 쓰면 120만 원. 우리 사장님, 2년 약정 안 하면 바깥에 개통시켜줘요? 안 시켜줍니다. 2년은 무조건 써야 돼요. 그럼 5만 원씩 쓰면 2년 동안 얼마 쓰는 거예요? 120만 원. 그거 안 쓸 방법 있어요, 사장님? 휴대폰 없이 살 수 있으시겠어요? 없죠? 사장님 주무실 때 휴대폰 머리맡에 놓고 주무시죠? 화장실 갔을 때 휴대폰 챙기세요? 휴지 챙기세요? 남편은 없어도 상관없지만 휴대폰은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되잖아. 맞죠? 남편은 왼수인데 휴대폰은 왼수가 아니잖아, 사장님. 그쵸? 휴대폰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이 120만 원 난 무조건 써야 된다. 그럼 어차피 120만 원 쓸 건데 선불로 먼저 120만 원 넣고 2년 써도 되잖아요. 맞죠? 이거 투자예요? 120만 원 넣어놓으면 은행에서 이자 무지하게 줘요? 아니잖아요, 사장님. 그쵸? 먼저 선불로 넣고 시작하자 이거예요. 선불로 넣고 시작. 어차피 쓸 돈. 네, 그런데 120만 원도 필요 없죠, 우리. 116만 원만 넣으면 골드부터 시작하잖아. 내가 쓸 요금, 내가 팔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 요금 50만 원. 사람들 N플랫폼, N스마트, 쇼핑몰은 사람 사업 도구예요. 아니, 야쿠르트 아줌마가 키트 사야 될 거 아니냐고. 키트 끌고 다녀야 될 거 아니냐고. 설화수 아줌마도 가방은 메고 다녀야 될 거 아니냐고요. 에? 붕어빵을 팔아도 붕어빵 기군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에? 이해되시죠? 네. 자, 그 요금으로 내가 물건도 살 수 있다. 뭐 그 얘기고요. 네.
자, 무자본 무경은 무점포인데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상품을 잘 팔거나 팔려 나가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팔려면 그가 필요해야 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이 사업하기 전에 화장품도 안 썼어요. 제가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야, 내가 이번에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있는데 너 저 뭐야 그 화장품 뭐 쓰냐 그랬더니 야 남자 새끼가 무슨 화장품이 이런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야 내가 이거 화장품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 사줘. 에이 됐어. 어떡할까요? 때려서라도 팔아야죠. 에? 새끼 하나만 사. 씨.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억지로 앵겼어 화장품 하나를. 한 달 쓰고 또 사야죠. 그 친구가 또 사줘야 될까요? 그래야 내가 안 팔아도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한 달 썼는 줄 알고 갔더니 뚜껑도 안 땄어. 야, 너 왜 안 썼어? 아이, 난 화장품 안 쓴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서라도 쓰게 해야지. 야, 내가 하나 팔아가지고 돈이 안 되니까 하나 더 사. 야, 씨, 이것도 안 썼는데 뭘 또, 너 맞고 쓸래? 그냥 쓸래? 두 번은 남길 수 있어요, 사장님. 그쵸? 세 번 남길 수 있을까? 에이,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왜 안 쓸까요? 지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쵸? 지가 필요하면, 야, 다 썼어, 떨어졌어, 또 보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안 팔아도 되잖아. 그쵸? 그게 뭐예요?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아까 나왔죠? 네. 이 네 가지는 안 쓸 수 없는 거잖아. 사는 동안 무조건 써야 돼.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기수도 가스는 한 집에 하나만 부과하죠. 근데 휴대폰은 대가리 수대로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대가리 수대로 부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안 써도 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또 기본료 받는 건 이거밖에 없다니까, 사장님. 화장품 한 번 팔았어. 그 다음 달에 얘가 화장품을 안 사도 나한테 돈 들어와요? 건강보조식품 한 번 팔았어. 얘가 건강보조식품을 안 사도 또 돈이 들어오냐고, 나한테. 아니죠? 야, 친구야, 내가 휴대폰 대리점 사업 시작했는데, 아, 나는 SK 아니면 안 써. 너 죽을래? 바꿔. 엔텔레콤을 바꿨어요. 또 쓸까요? 안 쓸까요? 그냥 쓴단 말이에요, 그냥. 아까 얘기하잖아요. 저도 십몇 년 동안 여태까지 쓰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태까지 쓰고 있는지. 그게 왜 그래요? 자기가 필요해서 쓴단 말이에요. 자기가 필요해서. 그럼 쓰는 동안은 나한테 매출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내가 그런 사람 10명 있어. 근데 안 팔아도 되는 거죠? 더 이상 10명한테 또 팔 필요 없죠. 지가 알아서 쓰니까. 왜? 지가 필요한 상품이니까. 그게 절대 상품이라고 얘기하는 그중에서 통신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당연히 사업을 하는데 합법적이어야 되죠? 불법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떳떳해야 될 거 아니냐고, 떳떳해야지. 그쵸? 네, 합법적인 사업이에요. 합법적인 사업이라는 건 공신력 있는 사업이라는 거고요. 피해가 있을 때 배상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 국가기관이나 법에서. 왜요? 합법적인 사업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법적으로 보호된다는 거예요. 법적 보호장치예요. 통신사업은요, 통신사가 망해도, 엔텔레콤이 망해도 내가 돈 집어넣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선불로. 그쵸? 내가 예를 들어서 골드 되려고 116만 원 집어넣었어. 그래서 50만 원 요금 갖고 있는데 회사가 없어졌어. 이런 젠장. 통신사에 연락 옵니다. 사장님, 여기 KT인데요. 사장님 요금 50만 원 남아있는데 사장님 그 요금 다 쓰실래요? 아니면 해지시켜드릴까요? 이렇게 전화 와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돈으로 돌려주세요. 그럼 돌려줘요. 어디서? 요 직접 판매 공제조합하고 이 통신사에서. 이해되세요? 왜? 그러려고 여기다 보증 넣어놨거든. 네. 저기 기간통신사에 100억 70억 이상. 그 다음에 공제조합에, 이거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서 배상해 주는 거예요. 171억 이상. 네, 이렇게 통신사에다. 이게 다 뭐라고요? 회사가 망했거나 회사가 영업을 못했을 때 소비자한테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예요. 안전기구란 말이에요, 사장님. 왜? 합법적인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 사장님들이 여기다가 막말로 1억을 요금 집어넣어도 사장님들이 손해볼 일이 없어. 물론 1억을 집어넣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해되시죠? 네. 자, 이건 뭐냐면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셔서 NR 커뮤니케이션 치시면 이렇게 회원사라는 게 나옵니다. 아까도 나왔죠? 부회장사고 뭐 다 나와 있죠? 감사사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 나오죠? 예.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주식이에요. 요즘 주식이 핫하죠? 예? 제발 사람들 돈 벌었다고 남한테 주식 권유하지 마세요. 책임지지 못할. 응? 여기 있잖아요, 사장님들. 지금 주식이 이렇게 오를 때는 사람들 뭘 사도 올라. 그 실력이 아니에요, 사장님. 착각하지 마세요. 네. 제가 나쁘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지지 못할 말 하지 말라는 얘기. 요즘 나 진짜 살벌해 죽겠어. 왜 이렇게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하는지. 괜한 쓸데없는 소리 한 거예요. 네. 요건 뭐냐면 제3시장이에요. 사람들 여기다가 NR 커뮤니케이션 치면요. 제3시장에서 NR 커뮤니케이션 주식이 거래돼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여기 들어가시면 회장님 주식이 얼마 있고 뭐 누가 회장님은 33%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회원들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똘똘 뭉치면 회장님 자를 수도 있어. 물론 우호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쉽진 않겠지만 자를 이유도 없고. 자,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경영이 투명하게 하고 있다. 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팔았는데 안 팔리면 또 팔아야 돼. 그쵸? 잘 팔면 돈 벌지만 못 팔면 못 번다 이 얘기예요. 자, 잘 팔리려면 첫째 소비자가 필요해야 돼. 억지로 앵기는 게 아니라 지가 필요해야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가능하려면 사장님 권리 수입이 된단 말 이래야. 이게 가능하려면 사장님 보세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평생 돈 벌어야 된다며. 평생 돈 벌기도 쉽지 않지만 그쵸? 늙어 죽을 때까지 돈 벌어야 되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박스 주스러 가야 되잖아. 박스 주스러. 그죠? 그러지 않으려면 뭐가 해결돼야 되냐면 이게 해결돼야 돼요. 팔아야만 되느냐? 팔지 않아도 팔려 나가느냐? 네. 자, 이게 해결되면요. 사장님들이 팔지 않아도 돼. 자, 소비자가 스스로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지가 필요해서. 소비자가 필요성을 강하게 갖고 있어야 내가 안 팔아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알아서 쓸 거 아니냐고. 맞죠? 네. 이게 해결되면 자연적으로 팔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소비자 그룹에서. 아까 첫째 시간에 나왔죠. 예를 들어서 제일 잘 나가는 396 요금제 4만 원 요금 충전한다 이거예요. 내가 매달 4만 원씩 요금 충전하는 사람 10명 있어요. 그럼 이 4만 원씩 충전한 이 10명은 휴대폰을 쓰는 한은 계속 쓰겠죠. 사람들이 계속 쓰게끔 만드는 게 관건일 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 10명은 나 때문에 쓰는 사람의 확률이 높잖아. 그죠? 그럼 적어도 10명은 안 뺏길 거 아니냐고. 너 딴 데 가면 죽는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쓰는 한 20% 잡으면 8만 원씩 들어오는 거야. 8만 원씩. 10명 가입시켜서 8만 원씩 들어오면 괜찮죠? 내 가족하고 내가 뭐 2명 정도는 공짜로 쓰는 거잖아요. 이걸로 돈은 못 벌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소비자를 확장시키는 일을 한다 그랬죠. 사업으로. 그럼 이 10명을 확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혼자 확장시킬 수도 있고 같이 확장시킬 수도 있죠. 만약에 혼자 확장시킨다고 쳐보자고요. 100명을 확장시켰어. 아까 우리 사장님 뭐 800명, 뭐 1000명 된다며. 그렇게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럼 100명이 되면 얼마가 들어와요? 80만 원이 어떻게 들어와요? 매달 들어오는 거야. 왜? 이들 중 누구도 안 써도 내야 되고 누구도 2달에 한 번 내는 사람이 없어요. 매달 내는 돈이죠. 그러면 이 80만 원이 어떻게 들어와요? 매달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능력을 발휘해서 더 많은 가입자를 만들었어요. 1000명을 가입시켰어요. 그러면 매달 어떻게 들어와요? 80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 단 한 명의 소비자를 갖고 있어도 사람들 소비자 관리하시는 분 아까 얘기하잖아요. 전화하면 더 이상하게 생각한다며. 관리를 안 해도 우린 너무 안 하죠. 네? 너무 안 하죠. 왜? 관리할 필요를 못 느끼니까. 지가 알아서 쓰니까. 우리 관리하면 이거 안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관리를 안 한단 말이야. 그렇죠? 네. 만약에 사장님 10,000명을 만들 수 있다면 8천만씩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만들 거냐는 거잖아요. 혼자 만드실 자신 있으시면 혼자 만드셔도 돼요. 근데 혼자 만들 자신 없으시면 같이 만드는 거예요. 같이. 네. 그게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 사업이 좋은 이유, 이 사업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까 혼자 100명, 1000명 만드는 건 능력일 수 있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하는 거는요. 이거 능력과 관계없다니까. 참여함으로써 내 의지를 통해서. 네?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그림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시발은 나부터 시작하는 거죠. 욕한 거 아니에요? 네. 시발점은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부터. 회선 아까 절대 뺏기지 않을 사람 10명. 이 사람들은 나 때문에 딴 데 못 가잖아. 그렇죠? 10명, 100명 늘려나갈 건데 혼자 못한다면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같이 할 사람 2명. 나쁜 거 얘기한 거 아니죠? 이렇게 한 거죠? 이 사람이 성공하면 남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아니 성공 안 해도 이렇게 한 거잖아요. 자, 이 2명을 꼭 붙드시라고. 도원 결의하시라고. 친구야 누구야 아무개야 우리 이 사업으로 한번 돈 한번 벌어보자. 절대 변하지 말자. 우리 꼭 약속 지키자. 매달 하는 이 행사는 절대 빠지지 말자. 에? 도원 결의하시라고. 남자들이 이렇게 일구이연을 많이 하는지 몰라. 아 이제부터 절대 안 빠져. 그러고 또 남자 빠져. 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이 2 사람을 꽉 집으시라고. 꽉 잡으시라고. 내가 나 못하겠어 해도 미안해서 너 때문에 내가 못하겠어. 너 때문에 내가 못한다는 말을 못하겠어. 그 2 사람만 딱 잡으시면 돼. 2 사람만.
그럼 이 사람들도 두 사람 잡겠죠? 내가 그렇게 하듯이 그들도 두 명만 잡으면 우리 두 명씩만 잡자니까 두 명씩만. 네? 이거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렇게 돼. 이렇게 두 명씩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난다 이거죠. 똑같이는 안 될지 몰라도. 그러면 아까 뭐예요? 100명, 1000명, 10,000명을 혼자 만들지 않아도 같이 만들면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같이 하는 사업자 숫자와 늘어나는 소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3그룹 요금제로 3,000명의 소비자가 있다. 요거를 같이 했으니까 나누는 거죠. 아까는 혼자 했으니까 혼자 가져가는 거고, 요걸 나누면 보상 플랜에 의해서 매달 1억 2천 정도의 매출이 생기고 매마감 에메랄드 정도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당이 얼마 들어가요? 매달 670만 원 이상씩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수입이에요? 권리 수입이에요. 그럼 이걸 자산 가치로 따지면 얼마가 되냐면 연봉으로 약 1억 5천 이상이 되고요. 자산 가치로 따지면 50억이에요. 대한민국 상위 1% 이미 들었어, 사장님들은. 이미. 이렇게까지 안 돼도. 하실 수 있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지금처럼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그냥 그렇게 살다 가련다 하시면 그렇게 가셔도 돼요. 근데 내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살기 너무 아깝다 그러시면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 것도 없잖아. 그렇죠? 어차피 휴대폰 바꿔 쓰면서 같이 하다 보면 시간 속에서 같이 성공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올해는 이 그림이 현실화돼서 모두 멋진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